대한민국의 고속버스 운송사업조합 코버스. 코버스에 소속된 회사는 총 11곳으로 오리지널 84와 2010년대에 새로 코버스에 합류한 3곳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에는 코오롱 고속과 한진 고속도 있었지만 각각 금호 고속과 동양 고속으로 매각되면서 현재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동부 고속은 코버스 회원사입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지역으로 가실 때나 제천 혹은 세종시를 가실 때, 그리고 경기도 몇몇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고속의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동부고속, 동부익스프레스의 고속버스 부문이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동부고속은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8개 시외버스 회사의 연합체인 동부관광으로서 30대를 운행하도록 한 것이 시초인데, 1971년 12월 1일에 당시 서울 원주 간 고속버스 노선에 한진, 동양, 그레이하운드, 중앙고속 등 4개 고속버스 회사에 각각 9대씩 운행하도록 허가됐다는 소식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년 뒤에는 지금의 서울 경부발 용인, 이천, 여주터미널 노선이 되는 현재 영동고속도로 기반 노선들을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울 경기도 간 노선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 강원도 방향 고속버스 이용 고객이라면 알 수 있을 만한 서울 원주나 강릉, 양양, 속초, 동해, 삼청 노선들을 운행했고, 제천으로 가는 노선도 운행합니다. 기단 용인, 이천, 여주 시청착 단거리 직행 노선이나 강원도 방향 노선들뿐만 아니라 영호남 지역에도 진출하여 용인발 광주행, 부산행, 부산 사상행, 진주행 노선도 운행했고, 세종시를 기점으로 삼는 몇 개의 노선, 대전발 강릉행이나 광주행, 그리고 중앙고속도로를 기반으로 삼는 춘천 대구 노선, 파주 창원 노선도 운행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볼 수 있는 금호고속이나 일부분을 제외하면 역시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중앙고속 등에 비하면 좀 부족하지만 동부고속도 과거에 전국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운행회사였습니다. 동부고속은 2000년대부터 다른 고속버스 회사와는 차별화되는 요소를 가지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대신 DMB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고, 금호고속이나 속리산고속은 2010년대에 들어서야 차내 화면식 안내를 시작했지만 동부고속은 그보다 더 빠르게 2008년에 화면식 안내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듣기만 했던 안내가 아니라 비록 글자였지만 화면으로도 안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당시 동부고속은 빠르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품 서비스 지향이라는 기반 아래 책 읽는 고속버스 서비스도 제공해서 차내 책 몇 권도 비치한 바 있습니다. 비록 전체 운영 노선 개수는 많진 않았지만 차별화되는 요소로 동부고속은 나름의 자리매김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동부고속은 그때의 요소와는 많이 멀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 회사가 겪었던 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동부고속은 명실상부 동부그룹, 현재의 DB그룹 산하의 버스 회사였습니다. 2000년에 동부고속은 동부건설과 합병하여 동부건설고속사업부가 되었다가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업에서 최악의 경기에 시달리자 2011년 물류부문과 함께 고속사업부를 동부익스프레스로 분사합니다. 그러나 동부그룹의 자금 사정 악화가 지속되면서 동부익스프레스가 매각 대상에 올라갔으며 결국 2014년 5월에 사모펀드에 매각됩니다. 매각되었더라도 동부그룹 측의 경영권이 유지되었던 조건이 달려 있었으나 몇 개월 뒤 동부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2015년 4월 동부익스프레스의 매각이 시작되려 하는데, 최종적으로 현대백화점에서 응찰해 매각 협상을 했지만 결렬되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뒤 동부익스프레스는 정말로 매각되었는데, 동원그룹이 사모펀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당해 12월에 인수를 완료하면서 동부그룹에서 시작해 사모펀드를 거쳐 동원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동원의 네이밍이 추가된 동원동부익스프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깐뿐이었고, 동부익스프레스의 물류부문 외의 모든 것을 매각하겠다는 동원그룹의 발표로 다시 한번 주인이 바뀔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버스회사 중에서는 한일고속과 코리아와이드 키움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 입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코리아와이드 키움이 선정되며 코리아와이드 계열의 고속버스 회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어 2021년 1월에 사모펀드로 매각되었다가 약 1년 3개월 만에 다시 코리아와이드 계열사가 되면서 동부고속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는 동부고속의 노선망도 꾸준히 줄어들어 중앙고속도로 기반 노선, 세종시발, 대전발 노선의 매각은 물론 2018년에 최종적으로 용인에서 출발해 영호남 지역으로 가는 모든 노선까지 대원고속으로 매각되며 영호남 지역에선 볼 수 없는 버스 회사가 되고 중부권역의 몇몇 노선에서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동부고속에게는 수익이 기대될 수 없는 노선들을 꾸준히 매각하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그 사이 동부고속만의 차별화되는 서비스 요소들은 없어지거나 다른 버스 회사와 비슷해진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금호의 계열사였던 속리산고속을 동부고속이 포함된 컨소시엄에서 인수하게 되면서 계열로 남아 노선망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금호고속 관광 일부분도 인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금호고속 관광 일부분을 인수하였어도 동부고속의 전세버스 사업 부활이 아닌 차량의 재활용 정도만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일각에서는 서울 경북 금산 김천 노선이나 서울 호남 남원 청주고속 광주 노선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있기도 했으나 지금 시점에서도 진척도는 나아진 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2021년에는 속리산고속을 계열사로 두게 되면서 어느 정도 확장이 이루어졌긴 했지만 그 다음해부터 그 문제 일이 일어납니다. 2022년 3월 30일 이천 직행좌석버스 3401번이 개통됐습니다. 3401번은 이천터미널 마장면 사무소 강남역 간 운행하는 노선이고 당시 동부고속이 운행을 하게 되며 코버스 오리지널 회사 중 삼화고속이 광역버스 운행에서 손을 뗀 이후로 몇 년 만에 다시 코버스 오리지널 회사가 광역버스 운행을 담당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401번 버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명실상부 고속버스 회사에서 담당하는 광역버스 노선인데 왜 문제가 있는 걸까?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이야기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은 바로 근무 환경이었는데 이 노선에서 쓰는 버스는 천연가스 버스로 따로 CNG 충전소에서의 충전이 필요합니다. 초창기엔 이천에서 충전하지 못하고 공차 회송을 해가며 하남에서 충전했다가 이천에 동부고속 자체 CNG 충전소 건설로 충전소와의 거리는 해결되었지만 근무 스케줄은 나쁜 상태입니다. 2021년 8월 말에 발표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이천터미널 강남역 간 노선 항목에서 기술 능력 평가는 73점, 입찰 가격 평가는 다른 회사에 비해 0.34 정도가 높았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부고속이 총점 부분에서 1위를 받고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여름에는 언론사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이슈였던 파업이 일어났는데요. 역시 전반적인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가 불을 지폈고 이 파업으로 인해 동부고속의 단독 운행 노선이나 동부고속의 배차 비율이 적지 않거나 높은 노선에서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극일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100% 멈춰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실상부 대기업 동부그룹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젠 달라진 동부고속. 똑같이 대기업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시작했다가 사모펀드에 매각되었지만 다시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금호고속과 비교하면 5개월부터 달라졌고 끝내 현재의 DB그룹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동부고속은 2020년대 들어 고속버스 회사치고는 자주 승무사원 모집 공고를 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그동안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만큼 모집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모집 공고 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사 입사보다는 다른 준공영제 노선이나 시내버스 노선 회사로의 입사를 택하는 영향도 있습니다. 타지 숙박이나 노선 숙지, 도로 정체 등등 요소 때문에 고속버스 운행을 업으로 삼는 것이 힘든 점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현재 동부고속은 더 심각해서 승무사원 모집 공고가 자주 올라온 것과 같이 인력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노선 매각이나 철수가 진행된 이후로 현재 실고속버스 운행 노선 개수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20개밖에 되지 않고 영동고속도로나 서울 양양고속도로 등을 경유해 운행하는 노선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가철이면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도 있지만 이 중 버스 전용 차로가 없는 곳도 있으며 지역 요소로 인한 변수로 운행하기 쉽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근무 환경까지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겹쳐 입사보다는 퇴사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인력난으로 인해 서울 경부발, 용인, 이천, 여주, 원주, 제천 이상 5개 노선은 동부고속 한정으로 감차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명실상부 대기업 고속버스 회사가 지금은 근무 환경 등 이유로 인한 퇴사자 다수 발생으로 인력난이 발생한 고속버스 회사가 되었습니다. 동부고속 이외에도 한일고속에서도 승무사원 부족을 겪고 있는데 올해 4월에 승무사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공고가 올라왔습니다.